왜냐하면은 서면을 읽는 사람은 누구냐, 독자가 누구냐. 서면의 독자 판사잖아요, 판사. 그리고 경찰당이면 경찰. 근데 그 사람이 읽어봤을 때 이 서면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대형 로펌을 선임하면은 뭐가 다를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형 로펌이라는 거는 변호사 숫자를 기준으로 변호사 수가 많을수록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면서 대형 로펌을 순서를 매기죠. 어딘지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대형 로펌을 선임을 했는데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사건 진행 중인데 그래서 왜 오셨냐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변호사와 비교하는 전문직이 있죠. 어디죠? 의사. 그러니까 의사는 이렇게 하죠. 동네 병원을 갑니다. 제가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서 동네 병원을 갔어요. 근데 동네 병원에서 보더니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병원에, 대학 병원급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제 생각에는 검사 장비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의사는 엄청난 고가의 장비들을 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동네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의심되는 거가 있는데 이거를 본인들은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학 병원급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변호사는 어떨까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송도에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건을 쭉 보니까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대형 로펌에 가세요. 이렇게 할까요? 변호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변호사는 검사 장비 같은 게 없거든요. 변호사는 소규모, 저희는 이제 5명이 현재 있는데 왔다 갔다 하지만 숫자가 소규모 법무법인이나 대형 로펌이나 변호사가 하는 거는 비슷해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판례를 리서치할 수 있는 사이트 이런 거 접근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경험치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도 10년 차 이상 되는 변호사가 여러 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치 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장비도 차이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변호사는 왔는데 대형 로펌 가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렇기는 하지만 대형 로펌에서 소규모 법무법인으로 이렇게 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이라는 곳을 선임하고서 저한테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대형 로펌이 아니라 그보다는 더 소규모지만 변호사 숫자 수십 명 되는 그런 곳에서 선임했다가 저한테 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뭐가 불만이라서 나한테 오냐라고 물어보면은 변호사가 연락이 안 돼요. 처음에 직원이랑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해서 했는데 그 뒤에는 변호사가 당연히 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나한테 연락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 뒤로도 직원하고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사실은 제일 많았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뭐가 불만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그래도 대형 로펌이니까 비용을 많이 냈겠죠. 많이 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다. 인신 구속이 초기 단계에서 안 됐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 말씀드렸고 그랬더니 검사 고위직에 있던 변호사 2~3명 정도, 그리고 경찰 출신 2~3명 정도, 그리고 2~3년차, 1~2년차 변호사 2~3명 이렇게 해서 5명인가 7명인가 해서 전담팀을 꾸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신구속 안 되고 재판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1년 다 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 변호사한테 한번 전화를 하면은 아니 이게 사건이 경찰에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검사 출신인데 빨리 송치가 돼야지 검찰 단계로 넘어와야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계속 경찰 단계에서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경찰 출신 변호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내가 계속 체크하고 있다.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뭐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있는데 며칠 지났는데 갑자기 또 다른 사람들이 소환돼서 가서 조사를 받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케이스들 제가 아름아름 듣게 됩니다. 사건을 쭉 들어보니까 경찰청 단위에서 진행하는 사건이 아니고 경찰서 단위에서 진행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상당 기간 오래 하면서 또 관련자들을 10명 이상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뭐다? 구속영장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서 단계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건을 진행했는데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지 않고 송치를 한다? 그러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죠. 네.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진행 상황을 들어봤을 때 이렇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자, 그럼 경찰 출신 변호사니까 구속영장 신청하는 거를 경찰에서 신청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냐? 저는 말씀드렸어요. 못 막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로 진행된 사건이라면은, 물론 경찰에서 신청하는 구속영장 내용이 사건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봤을 때 이건 구속영장 신청할 사건이 아닌데 무리해서 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경찰에도 의견을 내고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의견을 내고 해서 구속이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변호인으로서 막아드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물어보시는 이 사건 같은 경우, 그리고 이분의 질문 취지 같은 경우는 네가 경찰 근무했으니까 인맥 동원해서 경찰 단계 사건을 좀 막아줘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런 능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의뢰인이 같이 오신 분이 전문직이에요. 이분도 유튜브 보고서 오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변호사님 왜 이렇게 영업을 안 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영업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막아줄 수 있다고 해야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건을 선임하지는 않습니다. 그 같이 오신 분이 그거는 물어보시더라고요. 연락을 하려면 이 변호사 저 변호사, 변호사가 많다 보니까 연락을 하다 보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들 간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건을 다 진행하니까, 상담부터 서면 쓰고 재판 조사 참여 이런 거 다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건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약속 드릴 수 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거나 그러지는 않고, 상담할 때부터 모든 건 다 저한테 얘기하시면은 제가 서면은 물론이거니와 조사 참여 이런 거 다 제가 나가니까 의뢰인과 호흡을 계속 같이 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형 로펌 왜 선임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사람마다 가치 판단이 다르니까요. 제가 민사 사건에서 대형 로펌을 상대방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대형 로펌이 아닌 일반 변호사와 차이가 있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서면이 엄청나게 깁니다. 외국 논문까지 이렇게 들어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이 서면이 도대체 말하려고 하는 게 뭐지? 그래서 다시 읽어야 되고, 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서면을 그렇게 길게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왜냐하면은 서면을 읽는 사람은 누구냐, 독자가 누구냐, 서면의 독자, 판사잖아요, 판사. 그리고 경찰당이면 경찰. 근데 그 사람이 읽어봤을 때 이 서면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해서 얘기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대형 로펌 서면들을 읽어보니까 정말 길긴 길더라고요. 제가 대형 로펌을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대형 로펌에 대해서. 최근에 오신 분들, 그리고 계속 한 번씩 오십니다. 대형 로펌 선임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변호사 선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대형 로펌에는 검찰, 법원, 그리고 각종 국가기관에 상당히 오래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선임하려면 상당히 많은 선임료를 내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대형 로펌 선임하고 일을 맡기시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